자, 발견, 뇌과학에서의 발견에 기반을 뒀을 때 고통과 쾌락은 형성되고 처리된다. 병렬이죠? 어, 뇌의 같은 영역에서 형성되고 처리가 된대요.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지속적으로 이 스트라이브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닌데요. 그냥 대충 뭐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애쓰고 그걸 위해서 추구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추구한대. 항상성이란 건 뭐예요? 신체가 뭔가 이상이 생기면 언제나 원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은 아니지만 왜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몸의 원래 기능을 되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 신체적인 특징인 거지. 아, 뭐 옆에 설명이 있네요. 그 항상성이라는 것은 정의된대요. 뭐로 정의되냐? 신체 기능의 균형이라고 정의된대.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뇌의 같은 영역을 처리하고 플러스 우리의 신체는 언제나 몸의 그 기능적 균형인 항상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몸에 효과적인 보상 메커니즘, 그러니까 뭔가가 넘치면 덜어주고 줄어들면 채워주는 이런 보상 메커니즘 설명해주죠. 이 보상 메커니즘은 아마도 쿠션해 줄 거야. 완화시켜 줄 거야. 잠재적인 하이와 로우를. 하이면 낮춰주고 로우면 높여주고. 이런 거 없으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없을 거래요? 생존을 할 수가 없을 거래.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측면을 하나만 보면은 이 부분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이고 지금 가정을 한번 세우고 그 가정을 세웠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가정법 사용하고 있죠. 가정법 과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if s ved 뭐 꼭 월을 쓸 필요는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월을 쓰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우슈 쿠마 부인데 지금 이 부분에 without을 쓰면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죠. if it wanna for were it not for but for 에서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생존을 못할 거래. 그래서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대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동전의 양면이야. 그러니까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함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엄청나게 의존적이야. 서로에게.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음, 이거 문제로 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이거는 이거겠죠? 문제로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수영도 하나 그려드릴게요. 2라고 쓰고요. 그래서 they seem to work together and heavily brilliant one another. 아니, 뭐, 이렇게 돼 있어. 뒤에 생략. 그 다음에 and keep balance.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상상을 한다면 이 쾌락과 고통을 반대쪽 지점, 저울의, 그러니까 양팔 저울 같은 거죠. 저울의 반대쪽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래. 두 지점 중 하나가 올라감에 따라 다른 쪽은 그에 따라서 떨어지는 게 틀림없을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래요. 얘 원이니까는 S 붙었고요. 그 다음에 저울에 그 팔은 두 개니까 D 아더된 거 이런 거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에 은유를 하면서 한쪽에 상승이 있으면 나머지에 하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기만 한 삶은 뭐 그런 거 없고 너무 고통스럽기만 한 삶도 없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눌러주는 마음의 작용이 있는 것이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그거를 좀 끌어올려주는 마음의 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들어본 적이 있대. 어떤 표현을 no pain, no gain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대. 뭐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닥터 안나 램크에 따르면 이제 전문가가 나왔죠. no pain, no gain. 그래서 전문가인 이 전문가 씨에 따르면 진실이 아마도 존재한데 이 말에는 그래서 그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도, 탈출하려는 우리의 시도, 비참한 상태에서 탈출하려는 우리의 시도, escape이니까 뒤에 ing 옵니다. 뭐가 있어야 탈출을 하지. 그러려는 우리의 시도들은 사실상 만들고 있는 거래. 우리를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래.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은 뭐 그냥 죽은 듯이 살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비참하다면 그 비참함의 존재를 우선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의 존재를 인정해야 그 이후에 극복을 해도 하는 거지. 무조건 그런 거는 없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 뭐 무조건 기쁘기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참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비참함을 불러일으킬 뿐이야. 슬픈 일이지만 슬픔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시간이 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 뭐 때문이냐. 고통이라는 게 실제로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능력에. 어떤 능력?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 능력에.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에센셜 컴포넌트이기 때문이야. 고통은 무용한 게 아니야. 고통은 우리의 마음의 중립 혹은 평정 유지의 본질적 요소야.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 걔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고통을 허락하는 것은 고통에 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어서 결과적으로 리셋해 줄 걸 우리의 내적인 저울을 다시 균형 상태로 리셋을 해줄 거야.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교훈이 있는 얘기죠. 뭐 저도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이것이 정답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뭐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은 나도 그냥 라이크로 할 걸 그랬나? 그냥 해. 그 동전의 양면인데 어떤 동전의 양면이냐면 유지하는 동전의 양면이야. 그 중립 상태를, 뉴트럴한 상태를.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쓴다 치자면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존재를 수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